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지도 벌써 2달이 돼갑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는데 그 시간을 되새겨보면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박원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한데요. 우선 새만금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답답하죠. 일단 그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잼버리 대회를 기준으로 전과 대회 중 또 이후로 간단히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 대회전은 일단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유치 이후 6, 7년 시간을 일단 제껴두고라도 그 준비에 있어서 야영지에 들어가는 어떤 그 물리적 제반 시설 등의 준비는 불과 대회 시작 서너 달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물론 이제 배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훨씬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대회 이전에 이미 도의회와 국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보완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원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그 여가부와 정부의 준비 소홀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그 야영지 인프라 조성에서 전라북도가 좀 더 세심하게 좀 해달라라는 준비가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한 두어 차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발생한 그 배수와 침수 문제 등을 다뤘었죠. 네, 대회 기간 2, 3일 운영되면서 초반에 미숙한 점들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었죠. 점차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태풍까지 다가오면서 이 새만금 현장에서 철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을 했고 어느 정도 그 틀이 잡혀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태풍이 왔었죠. 그리고는 대회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책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정부는 잼버리가 초기 파행을 딛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자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파행이 전라북도의 책임인 양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잼버리와는 별개인 새만금 SOC 예산이 80% 가까운 78% 삭감이라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쟁의 이슈로 만들고요. 진영과 지역 프레임까지도 이제 상치를 시켰죠. 네,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려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정치적인 언어들이 난무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잠잠해진 모습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을 했다고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새만금 잼버리로 인해서 새만금 SOC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상당 부분 또 회복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일단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전라북도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또 함께 이제 관변단체 등이 연대를 해서 대여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게 잼버리와 또 새만금 SOC의 도 전체의 어떤 운명이 콧깨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섭섭하고 속상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KCC의 부산 이전, 이 역시도 전라북도 도민들과 이 전주 시민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사건인데요. 새만금 사태 연이어 터지니까 그 속상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KCC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쪽 정치, 지역 경제, 지역 정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자괴감까지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에도 주변 지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CC 부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성토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지역이 안 되는 거냐, 뭐 되는 게 이렇게 없냐, 뭐 이런 한탄까지도 하셨는데 이제 프로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절기에는 축구를 또 동절기에는 이제 농구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단순히 즐긴다는 것보다는 그 연고팀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일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KCC가 농구팀에서는 전통적인 강호잖아요. 그리고 20년 넘는 시간 전주와 또 전라북도와 함께 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KCC에 대한 어떤 전주 시민들의 어떤 서운함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KCC 입장에서는 전주시 행정에 서운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전주시 행정이 그래도 아니랬다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KCC는 또 성급했다 이런 지적을 또 면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주시가 최근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사고를 뜬 것도 사실인데 서로 소통을 안 했는지, 서로 소통을 하기 싫었는지, 아니면 KCC의 속내는 전라북도보다도 더 큰 부산으로 이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서로에게 속 터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속상한 거는 도민들이고 시민이란 점입니다. 네, 또 전주시가 여자 배구팀을 창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확인은 했는데 그 전북은행과 접촉을 시도하려 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논의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전북은행의 경우 제2금융으로 현재 향토은행으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환원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여성 배구팀의 경우에는 그 금융권 쪽에서 많이 이제 프로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흥국생명도 있고 KB금융 뭐 거기도 있고 그 농구와 마찬가지로 실내 스포츠이고 요게 또 우리 전주에서 실내체육관 건립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상과 생각으로 끝날 일은 또 충분히 아닐 것 같기도 하다. 기대와 바람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잼버리 초기 파행으로 인한 새만금 예산 문제, 그리고 KCC 농구구단의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중꺾마. 네, 중꺾마. 네. 박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